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씨. 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셨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 케이팝은 아니지만 케이팝 지옥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스낵 키첸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지옥에서 돌아왔다 예수처럼 이렇게. 네. 아니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코로나랑 감기랑 이렇게 따로 해서 같이 걸려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아, 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코가 좀 맹맹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평소에도 약간 네. 죄송합니다. 맹맹해서. 네. 아, 몸은 다 괜찮아지신 아, 거예요? 그럼요. 완전 괜찮습니다. 아, 요즘에는 정말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뭐 자가격리하면서 듣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쵸. 이제는 뭐 개인의 문제인 영역을 벗어난 것 같아서 걸린 분들 몸조리 잘 하시고 네네. 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지옥에서 돌아오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저희 8천만 K-팝 등이들이랑 아, 그럼요. 오늘도 또 함께 하셔야죠. 네. 또 이번 격주는 대작이 유독 많습니다. 아, 정말 많았어요, 앨범. 네, 그죠? 정말 많아서 좀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K-팝 덕에 또 위로받고 즐겁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흥미로운 K-팝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4월 3일 일요일 첫 곡으로 하이라이트의 데일리 드림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어느덧 이제 격주 K-팝 순서가 네. 또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옥에서 돌아온 블럭 씨를 맞이하는 격주 K-팝. 네. 네. 오프닝부터 이제 격주 K-팝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대작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정규 앨범도 많고. 맞아요. 제가 네. 나름 틈틈이 이번 주에는 미리미리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전작들을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좀 버거울 정도더라고요. 양이 많죠. 특히나 정규작들도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정규 앨범. 그래서 네. 뭐 이런 정규 앨범만 해도 하이라이트, 오마이걸, NCT 드림, 그리고 크래비티, 뭐 파트 2이긴 합니다만 이런 맞습니다. 팀들이 곡수도 많고 또 네. 무게감도 있는 앨범을 발표해서 아, 정말 들으면서 고민도 많이 되고 즐겁기도 하고 그쵸.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이게 블럭 미니 씨는, 앨범도 네. 사실 그냥 말이 미니 앨범이지. 맞아요. 사실 분량이나 이런 컨셉이나 이런 만만치 것들이 않거든요. 네, 맞아요. 또 정말 크고 다양해서 듣고 보고 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언급하지 못하는 음반들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1시간 격주 K-팝 블럭과 김유나는 어떤 음반과 노래들을 픽했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만의 격주 K-팝도 함께 또 만들어가면은 너무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댓글이나 그리고 그쵸. 저희 생방 나가는 동안 저희 항상 채팅창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뭐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월 하반기죠. 격주 K-팝 가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12시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아참 갈 수가 없었지 내 기분은 아주 막막해 그러다 손에 댄 스마트폰 네 두 달러 유키 자르 뭐가 병드가 안 그래도 만나는데 편하게 가볼게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최근 2주간의 신보를 살펴봅니다. 격주마다 찾아오는 격주 K-팝.
네, 오늘 격주 K-팝은요, 2022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의 신보들을 살펴볼 겁니다. 네. 저희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박 터진다. 네. 야, 괜찮죠? KBS 괜찮은 거죠? 네. 요 정도는. 요 네. 정도까지는 괜찮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네. 저희가 격주간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앨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곡부터 약간 눈치챈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블럭시 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죠? 사실은 네. 약간 이제 깔고 얘기를 해야 될 게 무엇을? 정규 앨범이 정말 많았고 그쵸, 거듭 그쵸.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그리고 그 앨범마다 조금씩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매력들이 다 달랐어요. 네, 네. 이렇게 변화를 가져간 팀들도 있고 좀 더 완성도를 정말 챙긴 팀들도 많고 했는데 약간은 사심 아닌 사심을 약간 더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항상 사심 픽이잖아요. 저희 사심 없으면 방송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맨날 막 음성 편지 보내고. 네. 어떤 앨범이죠? 네, 하이라이트의 데이드림입니다. 근데 저도 이 앨범이 좀 좋았어요. 약간 익숙한데 그쵸. 익숙한 고향의 맛. 그쵸. 네, 저한테는 좀 그런 고향의 앨범. 맛이랑 모르겠네. 이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저한테는 좀 그런 푸근하면서도 반가운 느낌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매번 담아서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식상한 멘트인가요? 지금 눈빛이 막 울렁울렁거리셔가지고 그래요? 가보시죠. 네네. 네. 사실은 비스트가 이제 2009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연차로만 치면 이제 14년 차예요. 만 13년. 네. 그죠. K-팝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제 고연차 아이돌 그룹이 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이게 14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다르죠. 예전엔 정말 7년만 넘어도 그럼요. 장수 그룹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요즘엔 정말 10년 정도는 돼야 이제 선배님 이야기 듣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 비스트는 고연차 그룹 가운데서도 어쨌든 되게 먼저 출발한 그룹이었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몇 가지 부침들을 겪고 이러면서 어쨌든 더 단단해졌는데 네.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참 담백하다. 그리고 되게 부담 없이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타이틀곡 데이드림이 가진 모양새도 앞에 이제 선보였던 그런 타이틀곡들의 연장선이면서도 네. 거기서 조금씩 더 약간 불필요한 것들이 덜어낸 그리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들으면서 노래도 그렇고 무대도 네. 굉장히 좀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K-팝은 에너지고 사실 들으면서 막 그쵸. 이런 게 좋지만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연차가 되면 우리도 이제 어떤 나이에 맞는 옷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네네. 요즘에는 이제 반팔티만 입고 다니면 그게 안 어울리, 흰 티에 청바지가 안 어울리는 나이가 있어요. 많이들 아직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연차가 된 그룹들이 자신들의 색깔로 자신들의 나이나 어떤 감성에 맞는 케이팝들을 좀 불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쵸. 욕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전에 그 뉴이스트 특집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성숙한 네.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앨범 전체도 이제 이기광과 손동훈이라는 네. 두 사람이 이제 참여를 되게 많이 했고 맞아요.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많이 했고 약간 메보로서의 손동훈이 가지는 그 음색과 그 매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네 사람이 조합이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높은 톤의 보컬이 2명 있고 네. 낮은 톤의 보컬이 2명 있는데 이게 저는 앨범 들으면서 사실 좋았던 게 제가 아무리 힙합을 외쳤지만 네. 이게 불필요한 랩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그쵸?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 저한테는. 케이팝에 그거 있잖아요. 요쯤에서 랩이 좀 들어와줘야 그렇죠. 되는데 라는 이것으로 곡의 반전을 꾀해보겠다는 얄팍한 그렇죠. 어떤 이렇게 넣는 랩들이 있어요. 얄팍함이라뇨. 아니 랩은 좋죠. 랩 잘하는 아티스트 네. 너무 많지만 그런 얄팍한 술수로 들어가는 그쵸. 이제 약간 좀 약간 그쵸, 흥 식상한 깨네. 구성. 그쵸. 약간 이런 네. 포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없죠. 그런 게 없으면서 어쨌든 맞아요. 이 4명의 보컬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게 잘 끌고 가더라고요. 곡 하나하나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곡들이 양효섭 바를 받았다. 이렇게 곡들이 양효섭 덕을 입는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휘가 강렬해지시네요. 근데 정말 인정. 네. 맞아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인정, 같아요. 인정. 네, 특히나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저는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저는 특히 무대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진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보면서 양효섭 씨는 뭘 드시는 걸까? 저 사람 뭘 먹어서 저렇게 매끄럽게 10몇 년 동안 노래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뮤지컬도 많이 하잖아요, 양효섭 씨는. 네네. 근데 뮤지컬 무대에서 보여주는 느낌과는 또 다르게 맞아요. 굉장히 그 팝하고 모던한 케이팝의 느낌을 또 무대 위에서 뿜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정말 불세출의 케이팝 보컬리스트다. 네. 저는 새삼 좀 느낀 바가 있었던 앨범과 노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픽한 앨범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네. 저는 조금 상반되는데 네. 이제 막 기세가 넘쳐 흐르는 그런 그룹이죠. 힘 빡 준. 난리 나죠. 네. 스트레이키즈의 오디너리 앨범을 골라와 봤어요. 네. 그래도 이번 앨범은 막 예전처럼 힘을 주다 맞아요. 마라맛으로 주는 그런 거와는 또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앨범을 픽하게 된 게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좋은 앨범이 너무 많았어요. 미니 그쵸. 앨범도 많고 네네. 정규작도 정규작도 너무 좋았는데 이 곡이 딱 마음에 들었던 건 약간 그 여태까지 스트레이키즈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반농담으로 이야기했던 그 마라를 네. 자신들이 좀 극복해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마라 맛이라는 것이 진짜 약간 그들의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종의 마케팅 수단처럼 사용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거기에 자극. 그쵸. 네. 근데 거기에 실은 매몰돼 버리는 팀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인데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는 이제 자기들이 반농담처럼 이야기했던 그 마라 맛을 넘어서서 네. 진짜 스트레이키즈의 좀 속살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는 그게 약간 초기에 이제 뭐 스리라차를 비롯해서 자신들이 뭐 믹스테이프 같은 형태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던 그들의 음악의 본령이 좀 다시 보인 살짝 비친 그런 음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반갑고 좋아서 이번 주에 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라로 통용되던 그 곡들 있었잖아요. 뭐 신메뉴, 그쵸. 인생, 노이지 막 이런 이제 네네네. 곡들 쫙 다 지나가는 그 강강강강한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것이 살짝 방향을 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게 이번 앨범이었어요. 저는 사실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이기도 하지만 스리라차의 성장이다. 그럼요. 사실은 그렇게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곡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멤버들이 스리라차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쵸. 아마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그냥 그들의 성장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 그 매니악 타이틀곡이잖아요. 네. 이 곡을 들으면서도 그게 좀 직관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매니악 이제 처음에 그 둥둥하고 비트 들어올 때 시작되나? 나 이제 마라 향신료를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좀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가볍게 들어가거든요, 노래가. 네. 그래서 살짝 깔리다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또 팡팡 터트리면서 그 약간 묵직한 퍼포먼스로 이전의 곡들에 비해서 좀 가벼워진 어떤 곡의 느낌을 이제 무대로서 다시 한번 붐업시키는 그쵸. 그 분위기가 확실히 성숙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앨범 전반적으로 들어봐도 솔직히 말하면 막 완전 짜임새가 막 끝내줘요. 뭐 이런 느낌보다도 진짜 여태까지 스트레이키즈가 해오던 것 그리고 네네. 거기에 이제 좀 촉촉한 트랙, 론리 스트릿 같은 곡도 들어있고 뒷부분에 가면 조금은 이제 단체 곡들과 다른 후반부 유닛 곡들도 좀 네네네. 수록이 돼 있는데 그쵸. 이것들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기계와 에너지와 뭐 이런 네. 것들이 고스란히 넘치게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들으면서 잘하는 팀 그리고 지금 딱 좋은 기세에 올라선 팀의 기분 좋은 느낌을 네네. 가득 받을 수 있는 앨범이었어요. 네. 그래서인지 또 이제 빌보드 200에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사실은 큰 일이죠. 너무 큰일이죠. 네, 그 굉장히 BTS 이후로 이제 사실 슈퍼엠이 있었는데 그 팀은 좀 뭐랄까요? 어떤 일종의 프로젝트로서 그쵸, 기획된. 그쵸. 각 팀들에서도 이제 멤버들을 뽑아서 만든 팀이다 보니까 네. 단일 팀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셈인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조금 더 올라갈 때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찬님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올까 싶은데요. 네. 제가 최고의 앨범으로 꼽았던 오디너리 스트레이키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매니악 듣고 오시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아요. 이게 깔쌈해요. 이거 약간 좀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거 네. 똑 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가장 좋았던 앨범 저희가 뽑아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들 뽑아볼게요. 네. 이번에도 블럭 씨 먼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저 스스로 이 그룹을 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 곡이 네. 되게 좋았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네. 이게 참 이런 일이 있구나. 된다. 네, 된다. 정말 된다. 맞아요. 이제 큰 거 온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바로 베리베리의 오입니다. 저도 이 곡을 저희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쫙 놓고 듣잖아요. 네네. 뭐지 하고 그룹 이름을 봤는데 베리베리여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게 뭐 그쵸. 베리베리를 낮게 평가했다는 게 아니라 이 네네. 팀이 이런 색깔을 그쵸. 표현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쵸. 느낌? 그쵸? 네. 딱 그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렇게 없던 이렇게 사심과 없던 애정이 이렇게 갑자기 쫙 오르면서 베리베리 이런 그룹이었지. 마음의 방 하나를 이런 내어주었다. 멤버였지. 이런 애들이었지. 오. 이게 사실 뭐 강민이 이제 성인이 된 게 사실은 조금 그러네요. 컸을 것 같아요. 컸을 것 같고 베리베리가 그동안 이제 선보였던 이미지들 물론 이제 이 오 직전에 이제 네. 곡도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요. 없진 약간 않았지만 다크하게 들어갔었죠. 네, 없진 않았지만 오에서 정말 약간 절정이다. 이 드디어 약간 그동안 약간 잠자고 있던 이 꽃이 딱 폈다 이런 느낌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네네. 굉장히 사실은 대청량 시대이지 않습니까? 대청량 시대. 그쵸, 그쵸. 대청량 시대라서 제가 네. 사실은 청량을 뭐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선호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네. 예. 이제 K-팝 메이트에서 음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쵸. 네. 네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곡 자체도 제 취향이긴 하지만 네. K-팝 안에서 이렇게 잘 정제된 나른한 섹시함이 요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드물죠, 정말. 네. 네, 맞아요.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딱 필요한 에너지는 또 딱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네.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네. 뮤직비디오를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네네. 의미에서냐면 저는 베리베리 뭐 멤버들 얼굴을 알고 있긴 한데 네. 음악에서 마치 베리베리가 이런 느낌이 있었나라는 것처럼 멤버들 맞아요. 한 명 한 명 맞아요, 얼굴이 맞아요. 클로즈업 될 때마다 이런 얼굴이 이런 얼굴이 있었나? 이 맞아요. 멤버 얼굴이 이랬나? 라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드는 그 연출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컨셉이 되게 착 붙게 멤버들도 소화를 잘했고 뭐 영상팀이나 사실은 그쵸, 뭐 그쵸. A&R 팀들도 굉장히 좀 여러모로 합이 잘 맞은 네.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로드 투 킹덤 때 베리베리는 잊어도 된다. 네, 이제 5가 왔고 5가 왔다. 더 큰 게 올 것 같다. 오. 이 정도면은 네, 정말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네. 멤버들 얼굴이 하나하나 맞아요. 제대로 보이고 맞아요. 네, 이게 음색도 하나하나 들리면서 이제 진짜 약간 시작이구나라는 그러기 느낌을 시작하면 되게 많이 정말 받았어요. 시작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아마 이 노래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뭔데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지? 라고 하실 텐데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싹 스며드는 거 느끼실 수 그렇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빠졌을 때 네. 여러분들 베리베리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그 전작하고 사이에 사실은 공백이 좀 있었어요. 뭘 약간 이제 팔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미국 투어도 있었고 타이밍. 굉장히 네네. 이게 공백하는 공백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공백기 동안 베리베리가 논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유튜브에 네. 이제 있는 그 많은 콘텐츠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들면서 맞아요. 어느새 이제 덕질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공백이라는 게 팬들에게는 절대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팀들에게는 가끔 의외의 성숙을 그쵸, 가져다 그쵸. 줄 수 있는 모먼트이기도 해서 네네. 저도 들으면서 그 연말에 미국 투어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베리베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 싱글 그 키워드가 내면의 불완전함 뭐 이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안 좋아해요?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 격주 K-팝에서 픽한 싱글도 같이 붙여서 한번 소개하고 들어볼 텐데 좋습니다. 저는 아까 블럭 씨가 굉장히 정색하신
청량한 곡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네. 크래비티의 아드레날린이라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 아, 네, 저도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정말 그 듣는 순간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듯한 네네. 그 청량한 에너지가 팡팡 샘솟는 그런 곡이었고요. 뭐 저는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는 무난하게 NCT 드림 버퍼링으로 가지 않을까 제 자신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또 계절이 봄이라 그런지 이 아드레날린이 주는 그 좀 밝은 에너지가 계속 좀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크래비티가 데뷔 이후로 좀 의외로 강렬한 이미지로 계속 좀 자신들을 세팅해 왔었어요. 네네. 나 몬스타엑스의 후예라서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직접 이제 뭐 주원 씨 곡을 받기도 하고 네네네, 뭐 여러 그쵸. 가지로 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많은 편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청량을 완전히 앞으로 내세우고 막 교복도 입고 이런 활동은 처음이어서 뭐 약간 멤버들의 음색으로 보나 또 외모도 좀 다들 굉장히 뭐랄까요? 예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 팀이 청량이 꽤 어울리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이제 아드레날린 듣고 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지 그랬어. 아 진짜요? 네. 한 번쯤은 할 것이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보이그룹이 거쳐가는 필수 코스이기는 있죠, 하죠. 있죠. 근데 네. 오히려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또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청량이 한편으로는 이제 케이팝 씬에서 사실 남성 아이돌이 흥행하기는 의외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대청량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청량한 것은 약간 누구나 거쳐가는 톰과 의례고 뭐 다들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청량,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묵직한 청량을 보여주는 팀은 없다는 그런 인식이 많은데 크래비티의 이 곡은 여태까지 그 쌓아온 어떤 이 팀의 흐름의 안에서 한 번쯤은 보여줬어야만 하는 네 크래비티의 어떤 면모였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좀 상반되면서도 다 매력 있는 곡들이에요. 네. 베리베리의 오 그리고 크래비티의 아드레날린 준비했습니다. 저 또 야밤에 지금 체조를 하고 난리가 났네요. 너무 신나네요. 네. 베리베리의 오 그리고 크래비티의 아드레날린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매주 밀고 있는 네. 코너 속의 코너. 이거 여러분도 좀 속코 시간입니다. 즐기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K-팝 명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곡들을 취향껏 골라보는 코너 플래시백이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 곡씩 서로 티키타카 틱톡 하면서 이제 격주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네. 이제 유나님의 네. 선곡입니다. 제가 뭐 굳이 음을 몰아내려는 의도는 아닌데 이 크래비티의 아드레날린을 들으면서 이 청량의 흥이 주체가 안 되어서 네. 이제 K-팝 역사 속에서 청량을 하나 끄집어 내와보자. 아, 네. 하지만 뻔한 건 싫다. 네. 샤이니 이렇게 가져오는 건 재미가 없다. 네. 이런 느낌으로 하나 가져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스트로가 청량 맛집이라는 거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 지금 표정 관리 중입니다. 왜요? 저는 이제 3천만 퇴폐 러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니, 저도 퇴폐 좋아해요. 네. 저 퇴폐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네. 청량을 잃을 수가 없어. 약간, 아침에 막 출근하고 힘들게 일해야 될 때, 청량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라가 유일하게 인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개인적으로 청량 K-팝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오늘 플래시백 한 곡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아스트로의 네. 베이비 준비해봤거든요. 이게 전 또 너무 걸쭉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 아스트로가 한때 드림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그 청량한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좀 이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네네. 2017년 뭐 요즘인데 이때 파트 1, 2로 나눠서 드림 그 파트 1이 베이비였고 파트 2가 네가 부러워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래로서는 네가 부러워가 좀 더 인기가 있었는데 그쵸. 개인적으로 이 드림 시리즈의 첫 번째 문을 열었던 베이비를 들었을 때 이 팀이 이런 청량을 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청량 가운데에도 굉장히 그 디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아스트로의 청량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
뭔가 땀이 송글송글 맺혔잖아요. 뭐 늦봄이나 초여름. 왜 웃어요? 아니요. 얘기하시죠. 왜 또 너무 오늘 또 아니, 진상이에요? 몰입해볼게요. 그래요? 오케이. 집중. 몰입해볼게요. 막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뭐 뛰었을 수도 있고 우리 따릉이를 탔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땀을 네.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의 시원한 바람이 싹 말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스트로다. 아스트로는 왜 이온음료 셰프 안 찍었죠, 그러면? 라라라라. 자, 그러면 네. 아스트로의 베이비 준비해봤거든요. 네. 제가 묘사한 이 풍경이 사라지기 전에 네. 여러분들이 꼭 몰입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능? 네. 네. 노력해볼게요. 오케이. 네. 자, 아스트로의 베이비 플래시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청량음료 찢었다. 옆에서 네. 거의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스트로의 베이비 듣고 오셨고요. 네.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록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격주에 한번 K-팝 신보를 살펴보는 격주 K-팝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발매된 신보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또 파트이기도 하죠. K-팝 덕후들의 재미 오브 재미. 그렇죠. 저와 블럭 씨가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가볼 텐데요. 저 먼저 한번 좋습니다. 가볼게요.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 곡을 듣기 위해 오늘을 달려왔습니다. 네. 레드벨벳의 밤볼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곡이 너무 거의 아르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네. 사실 저 이 레드벨벳 레브 페스티벌 2022 Feel My Rhythm 이 앨범을 2주 앨범으로 뽑고 싶었었어요. 앨범이 저는 이게 Feel My Rhythm 타이틀곡보다도 앨범 전반적으로의 어떤 완성도가 좋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포인트도 저는 같았어요, 사실. 여태까지 이들이 보여줬던 어떤 강강 같은 느낌에서 약간 반보 빠져나간 곳에서 조금 더 자신들의 색깔을 강고히 하면서도 단단한 앨범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요 두 가지 앨범의 좀 공통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세에 조금 밀려서 앨범에서 팩을 했고 네. 레드벨벳의 밤볼레오를 수록곡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앨범은 이제 샘플링 때문에도 Feel My Rhythm이 많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 또 컨셉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네, 그쵸. 발레복들을 입은 네네. 또 레드벨벳의 무대가 너무 예뻐서 네. 사랑받고 있기도 한데 앨범을 들어보면 수록곡들이 정말 좋아요. 레드벨벳이 원래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수록곡 맛집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골라온 밤볼레오도 그렇지만 뒤에 이어진 이제 제 사랑이죠. 민지션님이 또 참여를 한 네. 굿배드 어글리 이 네. 곡도 진짜 좋고 네. 그리고 약간 정말 사랑스러운 자장가 같은 In My Dreams 같은 발라드 트랙까지 네. 너무 정이 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볼레오 지금 설명하시는 톤이 거의 이계인 선생님 걸쭉하신. 그래요? 네. 정돈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밤볼레오가 네. 이 노래 정말 좋죠. 정말 어떻게 좋죠. 안 사랑해요? 이 곡을 가지고 이제 좀 약간 시티팝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약간 확실히 그런 좀 레트로한 느낌이 들어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레드벨벳이 또 굉장히 잘하는 R&B 팝 튠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 레드벨벳 멤버들의 어떤 정말 이제는 성숙한 목소리, 농익은 어떤 스킬과 예쁜 하이톤의 목소리들과 네네. 정말 좀 낭만적인 이 곡조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 곡은 꼭 이번 주에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레드벨벳의 저는 배드보이가 인생곡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진짜요? 네. 테페. 네. 네.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다시 좀 가져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앨범이. 네네네네. 특히나 수록곡들이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좋았고. 맞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도 NCT 드림을 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NCT 드림도 정말 수록곡 맛집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특히나 이번 앨범이 타이틀곡 못지않게 정말 맞아요. 수록곡들을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구나, 철저히 했구나. 네. 좋은 곡을 이렇게 많이 실어서 고르려다가 다른 곡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네. 앨범도 왜냐면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이 맞아요. 앨범 빼면 섭섭하죠.
이 앨범도 그리고 수록곡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앨범 전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분이 약간 좀 평양냉면 같은 앨범이더라고 이 앨범 얘기하는 분을 봤는데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좀 슴슴한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어떤 앨범에 어떤 곡 가져오셨죠? 저는 이제 오마이걸의 드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진짜 좀 매력 있죠. 네, 사실 뭐 수록곡이지만 또 쇼케이스에서 안무랑 다 선보였던 곡이기도 해요. 네네. 저는 앨범 중에서 이 곡이 유독 제일 좋았고 물론 이제 제가 음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곡이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네. 어느 정도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리듬이나 두 가지 이상의 트랙을 붙여놓은 경우를 사실은 크게 선호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드립이 좋았던 거는 그 두 가지 트랙이 너무 다르지 않았고 묘하게 되게 한 결을 유지하면서도 두 가지 리듬을 가져가는데 또 사실은 오마이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다르죠. 이미지잖아요. 사실 맞아요. 드립이.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잘 소화를 한 점에서 이 오마이걸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어쨌든 영원히 어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번이 정규 앨범, 오랜만에 내는 정규 앨범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에서 좀 신경을 썼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앨범 안에 담긴 곡들의 가사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나이를 들고 이제 성숙해져가고 제 나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되게 느꼈는데 네. 드립이 거기서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컨셉들을 선보이면서 오마이걸이 이제는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독특했어요. 그 성숙이라는 단어를 케이팝에 사용할 때 뭐 이제 뭐 언제나 여자이고 남자였지만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성숙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제 막 검은색 뭐 빨간색 이런 걸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색으로 보자면 오마이걸은 기본적으로 좀 파스텔 톤의 세계를 가지고 있던 팀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약간의 그레이 톤이 들어간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앨범이. 네네. 그러니까 그 약간 슴슴한 느낌이 드는 것도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네. 이 팀의 어떤 성숙의 방향은 여태까지 케이팝 씬에서는 또 없었던 방향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음반을 들으면서 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겠다? 저도 좀 그랬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록곡 중에 드립도 너무 좋은데 저는 에덴이 너무 좋았고 뭔가 그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약간 비밀스러운 느낌? 네. 이거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캐치한 게 너무 좋았고 네. 리플레이, 미미 씨. 미미 씨의 성장이 또 이 오마이걸의 성숙을 담당하는데 또 되게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링크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톤이 점점 더 이계인 선생님처럼 돼가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좀 떨렸어.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죠? 네. 이거 백문이 불여일청이죠? 그럼요. 들어야 네네. 합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뽑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블럭 씨가 뽑은 격주 K-팝 가장 좋았던 수록곡 오마이걸의 드립 듣고 오겠습니다. 저 어떡해요? 실컷 이계인 선생님 목소리로 이렇게 영업을 해놓고 노래 듣고 나니까 약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오늘 이계인드 되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되돌릴 수도 없고. 네. 블럭 씨 힘드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네. 네. 이번 주 격주 K-팝 저희 너무 앨범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약간 아쉬운 언급 못해서 아쉬운 앨범이라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퍼플키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퍼플키스 앨범이 되게 괜찮은데 네네. 이게 좀 너무 좋은 앨범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언급을 못한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그 앨범 크레딧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네네. 멤버 중에서 그 체인 씨가 참여한 곡들이 약간 케이팝 같지 않고 약간 뭔가 맞아요. 그 헤이즈나 약간 이런 감성이 느낌의 있죠. 맞아요. 그 그런 사람만의 좀 감성이 네, 좀 느껴지는. R&B 팝 느낌의 감성을 확실히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주목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런 주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퍼플키스는 뭐 당연히 좋았는데 네. 앞에 이제 얘기한 앨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기도 했고 네, 맞아요. 퍼플키스는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쵸? 네.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앨범만 자주 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끝곡으로 아까 이게인드 되었던 레드벨벳의 뱀볼레오 준비해봤어요. 아, 이거 정말 좋아요. 네. 제가 꼽은 최근 2주간의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수록곡이었습니다. 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